지난달 28일 필리핀 해상에서 발생한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중심 부근에 초속 47m의 강풍을 품고 매우 강해 등급으로 발달했습니다. 지난주 강한 바람을 몰고 왔던 태풍 바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마이삭은 당장 오늘부터 제주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비를 뿌리겠습니다. 태풍은 내일 저녁 제주도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뒤 모레 목요일 새벽 남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목요일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길목에 들 것으로 보이는 제주와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0m의 강풍이 불고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일본 오키나와 부근까지 올라온 태풍 마이삭입니다. 중심 부근에서 태풍의 눈이 또렷이 보입니다. 태풍의 중심 기압은 940헥토파스칼, 강풍 반경은 380km고 최대 풍속은 초속 47m입니다. 강풍 등급 4단계인 매우 강으로 발달했습니다. 바람의 세기가 초속 40m가 넘으면 큰 바위를 날려버리고 달리는 차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마이삭이 내일 저녁 7시 제주 서귀포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모레 목요일 새벽 3시쯤 부산 부근에 상륙한 뒤 울산과 경주를 지나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경북 영덕 인근에서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삭은 평년보다 1도 높은 30도가량의 뜨거운 해수면 위를 지나면서 세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지난주 서해안을 따라 북한 황해도에 상륙한 바비보다 강력한 데다 남해안으로 상륙하면서 강풍과 폭우에 의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제주도는 간접 영향으로 비가 내립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이 차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특히 태풍의 길목에 놓인 제주와 영남 해안 그리고 강원 동해안에선 모레까지 최대 40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과 중부지방, 경북에도 100에서 2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와 영남 해안에선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0m에 이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마이삭은 모레 새벽 남해안에 상륙할 때도 중심 부근에선 초속 40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이는 상륙 기준으로 역대 가장 강했던 2002년 루사와 2003년 매미의 초속 36m를 크게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향해 계속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높은 30도 안팎의 뜨거운 해수면 위를 통과하면서 매우 강해 등급으로 발달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0m의 강풍과 함께 지역에 따라 400mm가 넘는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취재 기자와 태풍 소식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태풍 마이삭이 지금 정확히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네, 태풍 마이삭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남서쪽에서 서쪽으로 좀 더 올라오면서 오키나와 서쪽으로 치면 약 180km 부근에서 올라오고 있고 제주도로 치면 제주도 남쪽 740km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심 부근에는 초속 47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 강풍 등급으로는 네 번째 단계인 매우 강 등급으로 발달했습니다. 기상청은 중심 풍속이 초속 44m 이상 54m 미만일 때 매우 강으로 분류하는데요. 초속 54m 이상이면 초강력 등급인데 기상청은 지난 5월에 태풍특보를 개선하면서 이 초강력 등급을 신설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준이 초속 54m입니다. 네, 태풍의 시간대별 예상 이동 경로를 볼까요? 네, 목요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부산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 새벽 4시에는 울산과 경주 사이를 지나고 5시쯤에 포항을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상청 국가태풍센터는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경북 영덕 인근에서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태풍이 부산과 울산, 그러니까 한반도 남동쪽 끝부분을 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때 서쪽에서 접근하는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좀 더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륙하지 않고 해상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난주 서해안을 따라 올라와서 북한 황해도에 상륙을 했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 이 바비보다 마이삭이 더 강력한 태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 마이삭의 최전성기 세력은 앞서 서해안으로 북상한 제8호 태풍 바비보다 조금 더 강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내륙을 직접 지나는 만큼 실제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부산 등 경상도를 통과하는 목요일 새벽에 마이삭의 강풍 반경, 그러니까 소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부는 반경은 400km에 달합니다. 지난주 바비가 비교적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서 북상한 것과는 다른 부분인데요. 그만큼 강풍과 호우에 의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주 바비가 주로 제주와 남해안 일부에 비를 많이 뿌렸다면 이 마이삭 같은 경우는 제주는 물론이고 영남 해안 그리고 강원 동해안에도 내일부터 모레 사이 최대 400mm의 폭우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역대 가장 강력했던 2003년 매미와 비교하면 위력이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줬던 그런 태풍들을 보면 2002년 루사와 2003년 매미를 들 수가 있는데요. 두 태풍이 각각 상륙할 당시 중심 부근 풍속은 초속 36m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는 마이삭은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3일 목요일 새벽에도 초속 40m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륙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태풍 마이삭이 태풍 매미나 루사보다 위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륙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루사 중심 풍속 초속 36m보다 훨씬 더 강할 것으로 보여서 더 큰 피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네,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주변을 잘 둘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죠. 이재승 기자, 수고했습니다. 어제 하루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최소 144명이 새롭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시간 뒤인 오전 9시 30분에 발표될 정부의 오늘 0시 기준 공식 집계에서는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지난 1월 첫 번째 환자 발생 이후 7개월여 만에 결국 2만 명 선을 넘게 됐는데 8월 14일부터 다시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수도권 집단 감염에 영향이 컸습니다. 중증 환자의 증가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강보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0시 기준 전국 누적 확진자는 19,947명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까지 서울 82명, 경기 45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에서만 최소 144명이 추가돼 확진자는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74일 만인 4월 3일 1만 명을 넘어선 건 2, 3월 대구 신천지발 집단 감염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 이후 4, 5월 황금 연휴 기간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나 농번기를 앞둔 7월 해외 확진자 유입이 문제가 됐습니다. 거기에 최근 수도권 재유행이 더해졌습니다. 목표로 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진행된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도권에서 경험을 한 거는 변수들과 또 누적된 감염이 쌓이다 보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거를 8월 14일 이후 18일 동안의 확진자가 누적 확진자의 26%에 달하는데 특히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관련 감염이 많았습니다. 확진자 급증과 함께 60대 이상 확진자, 위중, 중증 환자 비율이 늘어난 것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400명을 넘어섰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와 그제 200명대로 주춤해졌지만 강화된 거리 두기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확산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는 신도와 가족 등 40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교회 목사는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했고 가짜 정보도 신도들에게 전했는데 최근 본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많이 죽어서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 코로나19 유행이 하나님의 심판이란 겁니다. 인천 서구의 한 교회가 홈페이지에 올린 설교 영상입니다. 가짜 정보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QR코드 있잖아요. 그거 하면 중국으로 전부가 다 넘어간대요. 나 엊그제 들었어요. 백신을 개발하면 백신을 맞은 사람 그 백신 안에 그 사람의 유전자까지 다 조작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정신과 그래서 백신 맞으면 절대 안 된다고 또 막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믿거나 말거나. 이 설교를 한 목사도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모두 40명입니다. 교회는 지난 16일을 마지막으로 대면 예배는 중단했습니다.
교회 측은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표현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석 달 동안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했습니다. 미국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감염자와 입원자, 사망자 모두 두세 배 더 많습니다. 어른들에 비해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통념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어린이와 10대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자나 입원자 등이 전체 통계와 비교했을 때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그 근거로 미국 소아과학회가 내놓은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석 달 동안 미국의 전체 감염자는 270% 증가했습니다. 반면 10대 이하 어린이 증가율은 720%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입원자와 사망자의 증가율도 어린이가 더 높았습니다. 전체 입원자 증가율은 122%, 어린이 입원자는 356%였습니다. 사망자도 전체 연령에서 115% 늘어나는 동안 어린이는 229% 증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많은 주가 정확한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유소아나 10대 등 구체적인 연령별 차이까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난 5월 20일 5%에 불과했던 미성년 감염자 비중이 3개월 뒤 9%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코로나19에 걸린 아이들 가운데 흑인과 라틴계 아이가 상태가 악화돼 입원할 확률이 더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초보다 지금 더 빠른 속도로 미성년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을 바짝 뒤쫓는 것으로 나오면서 신경전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016년 대선 때보다 더 결과를 알기 힘들게 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Donald Trump has been a toxic presence in our nation for 4 years, poisoning our very democracy. 그동안 폭력을 조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의 폭력 사태를 멈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전당대회가 끝난 지 열흘 만에 지역 유세에 나섰습니다. 거리 두기를 염두에도 따로 청중을 부르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지켜봤다며 바이든이 폭도들보다 경찰을 더 비난하고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또 계속 지하실에 있다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다고 조롱했습니다. 정치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가 여전히 지지율에서 앞서지만 최근 경합주에선 격차가 꽤 줄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선 오히려 근소하게 뒤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지금의 지지율 격차가 지난 대선에 비해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세 차례의 토론회가 두 후보에겐 더 중요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빌보드 맨 싱글 차트 핫100 정상에 올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바로 전날 열린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도 4관왕에 올라 K-팝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LA 홍희정 특파원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핫100은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등을 종합해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입니다. 핫100에 한국 가수가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수 싸이가 2012년 강남스타일로 7주 연속 2위를 기록한 적 있지만 1위에 오르진 못했습니다. And the VMA goes to BTS On. 방탄소년단은 하루 전 열린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 VMA에서는 4관왕에 올랐습니다. 베스트 팝과 베스트 그룹, 베스트 K-팝, 베스트 안무 등 후보에 오른 4개 부문 모두에서 수상을 한 겁니다. 특히 베스트 팝 부문은 레이디 가가와 저스틴 비버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받은 상입니다. 코로나19로 직접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방탄소년단은 영상으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We are truly honored and we want to give a credit to our fans, ARMY, and people who support us and relate to our music. Yeah.
빌보드는 차기 그래미 어워즈 후보 가능성이 있는 아티스트 18팀 중 하나로 방탄소년단을 꼽으면서 4집 타이틀곡인 온이나 다이너마이트가 후보에 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